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날씨가 덥지 않고 딱 나가기 좋은 요즘 산책하고 등산 가실 때 물 챙겨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요, 집에서 쓰던 생수 페트병에 물 담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텀블러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 물 담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요. 한 모금 마실 때 입대지 않고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이 세균 번식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그런데요.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뚜껑을 연 직후 기준으로는 이 물 1ml에 세균 한 마리가 있었다 치면 바로 한 모금 딱 마시자마자 900마리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니까 4만 마리 이상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식수로 분류하는 기준은요. 1ml당 이 100마리라고 합니다. 1ml에 100마리가 먹을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기준인데 한 모금 되자마자 900마리 된다고 하니까 그럼 바로 못 먹네요? 조심하셔야겠죠. 네. 야, 그러면 세상에. 이 안에 몰랐네. 많이 들어있는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세균 아닙니까? 아니, 다 세균인가? 근데 또 하나 이야기 하다 보니 생각나는데요. 이 생수익이 유통기한이 있다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몰랐구나. 내 말았구나. 6개월. 6개월이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40병씩 이렇게 막 많이 사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꺼번에 사오긴 하는데 이거는 6개월 안에 좀 물은 하루에 2리터씩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착착착 비우지. 이걸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못 마실만 하거든. 그 옛날 취권 보면 호리병 같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텀블러 같은 거 이런 거. 네. 그런 거 갖고 이래 좀 마시고 이래 하면 될 겁니다. 아셨지? 예. 알았습니다. 네, 요거 새겨드려야 되는 게 4월 22일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요? 네, 지구의 날인 만큼 우리 이렇게 일회용이라든지 물병 사용하는 대신에 이렇게 텀블러 사용하는 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회용을 사용하게 되면 물병에 왜 페트병 버릴 때 라벨 떼고 버리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요거 요새는 무라벨로 나오는 물병도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맘때쯤 되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제 가정통신문 쫙 옵니다. 뭡니까? 예, 이제 지구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저녁 8시에 네. 같이 소등을 하면서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면서 전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캠페인에 진짜요? 참여를 하자라는 게 쫙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세계인들이 8시 10분 되면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요? 이게 의미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같이 직접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좋아요, 같아요. 좋아요. 그러게요. 네. 저희 공개클리닉 웰은 오전에 지금 이렇게 아침 시간에 나가서 참 다행인데 맞아요. 저녁 뉴스할 때 잠시 좀 동참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너무 옛날 방위생활 할 때 민방위 훈련하면 소등하세요 이런 것처럼 4월 22일 8시 나가고 불 끄세요. 그거 오래간만에 할까 나도. 네, 하세요. 동대문에 다니면서 네, 서등이라면서. 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지구가 되고 또 우리의 건강한 습관들이 쌓이겠죠. 토요일 아침마다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하시는 습관도 더 건강한 우리를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작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인 손가락 관절. 손가락이 굳거나 아침마다 통증이 생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붓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은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관절 변형과 함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엄마의 질환이라 불리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증의 왕, 통풍은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통풍을 예방해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공개클리닉 웰 오늘은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통풍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건강 주치 소개해 드립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근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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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저는 류마티스 질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류마티스 전문의 김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미소를 보니
보니까 뭐 든든해요. 그죠? 네, 좋습니다. 류마티스 내과라고 제가 방금 또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뭐 내분비 내과, 소화기 내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경험이 있는데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내과가 따로 있을 만큼 이 류마티스가 좀 심각한 질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병인지, 어떤 용어, 어디에서 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용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입니다. 류마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흐르는 액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흐르는 액체가 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다가 그 흐름이 막히는 데서 아마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류마라는 액체가 잘 돌아다니다가 오른쪽 무릎에서 그 흐름이 막히면 오른쪽 무릎이 붓고 아프고 관절염이 생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점차 발전을 해서 이 근골격계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류마티스 또는 류마티스 질환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류마티스 질환 안에는 한 100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염 관절에 대한 이야기들 뭐 주변 내 스스로도 조금 뭐 옛날에는 진짜 이게 팍팍팍 돌아오게 안 됐거든. 보인다, 안 보인다. 하고 나면 좀 아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흔히 우리가 이제 아는 뭐 이렇게 관절에 대한 이 관절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어떤 관절이 아프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한 통증이 어떤 기전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일반인들이 그것을 감별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조금 어렵죠. 네. 근데 만성,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 그렇죠. 네. 면역이 뭔지를 다 아시죠? 네, 네. 나쁜 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 균을 잡아먹어서 네, 네, 우리 네. 몸을 보호하는 게 면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우리 몸을 적으로 오인을 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를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 면역 반응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 병이 되는데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을 제일 많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래서 관절이 많이 파괴되는 질환이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무서운 이유가 네. 관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신을 다 공격하는 그런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전신 뼈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신의 뼈도 공격하고 전신의 장기를 다 공격합니다. 그럼 뼈에 이어서 차차 장기까지도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네요. 폐나 심장이나 여러 장기를 다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병이다. 그에 반해서 골관절염은 다른 말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거나 많이 쓸 때 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은 많이 써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네. 연골면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연골 마모가 되면서 옆에 있는 뼈들은 밖으로 튀어나오죠. 뼈돌기, 골극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다행인 게 골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많이 쓴 관절에만 오는 관절에만 거네요. 오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교하면 훨씬 경한 병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아니 같은 편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피하식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정신이 좀 나갔네.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데 그러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발병하는 정도가 다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세계적으로 네. 유병률이 한 0.3에서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그 정도 퍼센트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였는데 자,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0.26, 0.27%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잘 발생을 합니다. 3배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연령대도 완전 고령보다는 골관절염은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30대에서 60대 사이 여성분에서 잘 발생을 하죠.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다가 나도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야? 그래, 나도 아니야. 한번 서로 먹어보자. 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초기에 증상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보통은 강직감이에요. 네? 뻣뻣한 느낌. 뻣뻣해지는 거. 손을 쥐기 어렵다. 손이 부은 느낌이다. 뻣뻣하다. 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데. 그렇죠. 아침에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조강직이라고 합니다. 조조강직. 나 진짜 아침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러한 뻣뻣한 증상은 골관절염에서도 잘 생겨요. 그런데 골관절염에서 생기는 강직감은 보통은 30분 이내로 지속이 돼요. 금방 없어집니다. 세수하다 보니까 좋아졌다, 아니면 아침에 식사 준비하다 보니까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은 1시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한 분들은 진료실에 와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됐어요? 그렇죠. 아이고. 네. 그런 강직감이 있고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절염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해주신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손을 쓰는 일이 너무너무 많네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또 출근해야 하고. 맞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손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면 정말 생활에도 좀 많은 불편함을 줄 것 같은데요. 초기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서 그럼 이 초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증상들이 또 이어질까요? 증상이 생기고 빠른 시일 내에 관절 손상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생기는 관절 손상은 비가역적이죠. 비가역적이라는 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손상받은 관절은 다시 원상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 목표가 이러한 관절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처음에는 관절만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전신 질환을, 전신 장기를 다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무섭다. 눈을 공격했을 때는 잘 오는 게 이제 공막염이라 해서 눈 흰자위 있죠. 네. 흰자위에 구멍이 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폐를 공격하면 관절성 폐질환이라든지 폐가 많이 망가지게 되고요. 심혈관계도 침범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동맥경화도 생기고 심한 사람들은 심근경색도 오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 콩팥도 망가뜨리고 혈관이나 신경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죠. 관절의 손상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계속 닥칠 수 있는 이 합병증을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병원에서 이 류마티스와 싸우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병원 대기 중에도 손을 계속 만지고 계시죠.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는데 궁금합니다. 공사장에 따라다니면서 망치 같은 거 이제 목수 뒤로 따라다니니까 주로 망치 같은 거 사용 많이 했지. 이 돌아가 버렸지 그때는. 돌아버리고 또 너무 쓰기도 많이 쓰셨네요. 두껍고 아침에 너무 애리니까 뜨거운 물에 넣어야 이게 이제 살이 풀려요. 뜨거운 물 안 넣으면 일을 못 하는 기라. 뭐
집어도 이렇게 푹 그냥 흘러내려버리고 못 집으니까 왔더만은 니마티스다고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많이 아팠겠다 하면서 많이 아팠겠다 한마디에 많은 위로를 또 받으셨네.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식사는 어때? 저번에 잘 못 아 드신다고. 지금은 진짜 없어서 먹는 밥맛이 좀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40kg, 50kg 됐거든요. 더 드셔도 저번에 되겠어요. 너무 여유 있더라고요. 네. 조기 치료를 조금 놓쳤죠. 손목 관절을 보면 많이 망가진 게 보여집니다. 류마티스가 좀 악화된다든지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손빨래는 어때요? 손빨래 제가 많이 하지 말라 했잖아. 지금도 약간씩. 그럼 관절에 무리 많이 사용해가지고 관절한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양말. 조금 거 모아놓고 세탁기 돌면 되잖아. 제가 진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아프면 이야기하세요. 어때? 여기는 안 아파요? 여기가 조금. 고기가 한 조금. 번씩. 다른 데는 다 좋아졌어 지금. 그런데 전에보다는 부기가 많이 빠졌네. 예. 무릎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머님들 몸 상하는 거 생각 안 하시고 일하시거든요. 어머니 이제 건강 꼭 챙기시길 무리하게 바라겠습니다. 걷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시간씩 건데. 1시간씩. 그런데 걷기는 또 몸에 뼈 건강에는 좋거든요. 골다공증에도 도움되니까 걷기는 하시는데 조금 많이 붓는다 하면 조금 쉬어줘요. 류마티스 때문에도 뼈가 약해지고 치료 때문에도 약해지고 나이 때문에도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걷기는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 관절 상태가 지금은 어떻는가 변화를 한번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할 거니까 초음파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붓기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지셨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검사에서 별로 이렇게 좀 아무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초음파로 잘 보면 하얗게 보이네요. 보이는 게 뼈고요. 뼈들이 여러 만나는 이런 데가 관절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데가 있죠. 이런 거는 관절이 손상이 좀 된 거예요. 류마티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손상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데 보면 빨간 불빛이 보이죠. 저런 건 염증이 조금 남아있어요. 오른쪽 손목도 이런 데 보면 뼈가 가다가 쏙 파였죠. 그렇죠? 이런 데가 손상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히 약을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뼈가 빨리 안 약해지고 하니까 잘 드시고 그다음 이렇다가 괜찮다가도 또 악화되면 다음 단계 치료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한 17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좀 시기가 놓친 상태였지. 많이 변형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100% 같으면 80% 치료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더 이상도 안 바리고 요 정도만 돼도 내가 많이 나섰다. 지금은 날아갈 것 같지. 아이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다행이에요. 첫째 선생님이 참 나를 살렸다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약도 좀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밥도 많이 빠졌어요. 선생님 아저씨나 밥도 못 먹었어요. 저는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쓰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기에.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장기적인 예후가 좋아집니다. 어떤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손상 아니면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그게 1번입니다. 1번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다 보면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 되면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좀 나태해지거든요. 이제 좋아졌는가 보다. 그래가 치료를 중단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재발을 해요. 그래서 치료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치료하고 계속 좋으면 선생님들이 약물을 줄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반응하는 최소량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야, 그분은 정말 한마디가 기억나네. 없어서 못 먹는다고. 정말 너무 좋으신데. 그러면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을 해서 관절 변형이 이제 오는 중기까지 시간이 뭐 한 달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네. 이제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우리 몸 안에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것이 자가 항체입니다. 안 좋은 항체죠.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체가 아니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항체인데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인자나 항 CCP 항체라는 그런 자가 항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자가 항체가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없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무증상시기, 또 다른 말로 전임상시기라고 하는데 연구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2.5년에서 14년 정도 그런 무증상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고 그다음에 일단 관절염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빨리 진행을 하게 되죠.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네네. MRI 찍어보니까 한 2개월째부터 관절염이 진행이 되더라. 저는 이렇게 무서운 질환인지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 듣기만 사실 좀 무서워요. 근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럼 이제 생기는 진짜 본질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지금 여러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인 인자에 노출이 될 때 이제 그래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고장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때서야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병인을 공부를 할 때 유전적인 소인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인자도 매우 중요해요. 유전적인 소인은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못할 확률이 그쵸, 높잖아요.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못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환경적인 인자 중에 확실한 게 발견이 됐다 이러면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다. 왠지 흡연 같더라고. 오늘 흡연이 면역 질환에도 영향을 끼치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흡연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질병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는 담배를 꼭 끊어야 됩니다. 피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밖에도 또 환경적인 인자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치주염, 치주염과 같은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장내 미생물의 변화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세 글자만 가지고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그리고 통풍까지 함께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수술로 완치할 수 있다. 이거는 자, 뭐 방금 지금까지 좀 집중하셨다면 우리 요거는 가볍게 전원 정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하나, 둘, 셋. 따밤. 네? 야, 뭐야? 오 야, 뭐야? 이 사람아. 두 분 먼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오빠 졸았어요? 아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 아까 그 보현집에서 이야. 관절염은 스스로 완치할 수 없다고. 아니, 지시 졸았습니까? 아니에요. 네. 전혀 졸지 않았고. 녹화 때 예. 멍 때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김진이 맞습니다. 일단 얘기 한번 제일 들어보죠. 당당할 수가 있나? 제 얘기를 그럼 먼저 들어보시면 네. 돼요. 자, 우리 암도 마찬가지로 발병하고 난 뒤에 수술하고 난 뒤에 추적 관찰을 통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 다시 확인했을 때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통 완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든 타임에 맞춰가지고 일찍 가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으면 추후에 이제 경과를 보고 괜찮다라고 한 됐을 때 한 5년쯤 뒤에 그때도 확인했는데 그런 끼가 안 보인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완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자, 교수님 정답은요? 네. 들으면 많이 싸우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잘 들어, 먼저 잘 들어봐.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씀은 하시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순간 그럴싸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네, 혹하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틀린 답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관절이 파괴돼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조절이 안 되면 다른 관절을 계속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장기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병증도 계속 지속이 되고 새로운 합병증이 또 발생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치료는 우리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치료는 될 수는 있어도 완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 네. 잘못했습니다. 크게 이야기해. 우기는 논리가 통할 때까지 한번 계속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아, 한결같아요. 오케이. 소나무야, 네. 소나무. 이야, 대단한데. 그러게요. 아, 참 완치가 된다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겠습니까만.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런 면역 관련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최근까지 코로나 백신도 얼마나 신경 써서 또 맞아야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자,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그러면- 이번에도 또 답이 갈렸어요. 이야기해봐, 그럼. 아니 이제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류마티스라는 병이 이게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또 희귀한 또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과도 관련이 있고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을 잘못 건들게 되면 또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웬만하면은 맞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저희 교수님 말에서 힌트를 살짝 얻었는데 30대부터도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그러면은 다른 것도 백신을 맞고 뭔가 합병증 이런 거를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해야지 백신으로 노력을 해야지 아니면은 더 몸이 골골거리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백신 면역력은 만들고 요거는 요거대로 관리하고 요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 그래요. 미소가 내가 얘기했잖아. 정답인가요? 아, 답이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되네. 답을 할까요? 답은 두 분이 정말 설명을 잘하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면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감염이 잘 올 수가 있고 걸리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는 백신은 다 맞는 게 원칙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 뭔가 잡아 먹어주니까 내를 대신해서. 그렇죠. 보호해주는 네. 그런 백신을 맞아야지 더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검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맞는 백신을 잘 맞아라 말다 이 양반아. 참말로. 맞는 건 3제까지 다 맞았는데 다 틀려가지고 이제 한 문제 더 틀리면 이제 김빵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마지막 문제 그래요. 조심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통풍까지 이어서 함께 알아본다고 그렇지. 했잖아요. 이제 네. 통풍 관련 문제 나갑니다. 자, 냉찜질은 급성 통풍 발작 관리에 효과적이다. 급성. 저는 사실 통풍을 잘은 모르지만 확 왔을 때 정말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바람만 스쳐도 뭐 아프다. 뭐 이래서 통풍이다. 뭐 되게 아프다고 들었는데 알 것 같아. 들어볼까요? 일단 들고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둘, 셋. 나뉘었다. 나뉘었다. 저 그러면 설명 일단 할게요. 네네. 저는 무용을 평생 해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무용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막 나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팁을 하나 주던 게, 야, 나 무릎 관절 아픈 것 같다 이러면 항상 그 친구가, 그러면은 최대한 차갑게 해서 찬물로 좀 전신을 한번 씻고 자. 그러면은 좀 통증이 사라질 거야.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축구 선수들이 얼음물에 담그듯이. 그렇지. 네. 그래서 뭔가 급성 통증에는 이렇게 냉찜질이 맞는 것 같고, 만성은 좀 온찜질, 이런 게 좀 국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통풍에 냉찜질이 좋을까요? 온찜질이 좋을까요? 냉찜질. 아까 전에 우리 화면에서 어머님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안 움직일 때는 따뜻한 물에다가 담근 다음에 이게 찜질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류마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움직이면 잘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류마티스와 같은 이 계열,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온찜질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가? 네. 예. 저는 일단 같은 스펙트럼인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고급 영화 뭐 쓰시네. 같이 한번 해봤어요. 예. 저는 X에서 O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왜요? 컴온. 급성이라는 단어 하나 하고 우리 저 다미 씨가 말했던 축구 뭐 선수들 근데 어디 탁 받치면 엄청 시려 아플 낀데 뛰어 들어가면 이거 분무기로 쫙 맞아, 뿌리면 맞아, 맞아. 이게 그 급성 뭐 진심파스 같은 그런 거 차온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 경기가 다 끝나서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는 모르지만 그걸 견디가 나간다고. 그래서 급성일 때는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X성. 통풍 자체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 뼈가 시리고 막 민선 씨 얘기처럼 막 춥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냉찜질을 한다고요? 시리고 그런 거 아니야. 아파. 시리기는 왜 시려? 아파. 그래요? 바람만 스쳐도 후 해도 아야. 그래, 이러지. 그래. 후, 아이 시리 일어나요. 그럴 때 또 신문 싹 그냥 녹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틀리면 김빵. 김빵인데 뭐 빵이라도 돌릴게요 제가. 이번에 틀리면은 네. 저는 소금빵. 네. 자, 소금빵. 교수님 정답은요? 예. 제발. 잘 먹을게요. 상처. 빨래를 못 맞추나요? 교수님 어디 크림빵? 대단하십니다. 다 틀렸네. 그죠? 진짜 이걸 다 틀렸네. 근데 참 다 하나하나가 좀 그럴싸했어요. 어디서 저는 그래 뒤늦게 많이 들고 왔어. 진짜 생각하면 통풍이랑 리마티스랑 같은 스펙트럼인 줄 알았어요. 완전 틀린 답은 아닌데. 아 진짜요?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이걸 추천한다 이런 개념이죠. 급성일 때는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관절이 많이 붓기도 하고 열감도 있습니다. 발적도 있고 그렇지. 열감도 있고 부으면 열이 나잖아. 뜨끈뜨끈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급성이라는 단어가 딱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아니면 우리 골관절염처럼 만성적으로 아이고 아파라 하는 이런 정도는 온찜질이 조금 더 도움이 그럴 때는. 그러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열이 날 때는 식혀준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 틀리나?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 들은 정보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고 팩트 체크하면서 통풍도 살짝 맛보기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돌아와서는 이 통풍에 대해서 한번 전격적으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통풍이라는 거 아프다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안 걸려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아픈 건지 가늠이 안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통풍이란 이름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란 이름이 붙였다고 진짜 합니다. 바람풍자예요? 네. 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네. 급성 통풍 관절염의 경우에는 통풍 발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발작. 급작스럽게 아프고 그리고 발작하듯이 너무나 아프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만큼 아프다. 그게 이제 통풍인데 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을 보면 급성 발작이 생겼을 때는 네. 양말도 못 신어요. 병원에 오실 때 맨발에 신발도 못 신어서 슬리퍼 신고 어떤 분은 택시에 내려서 로비에서 휠체어비를 타고 그래 진료실에 들어오시고 얼마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한 양말을 신을 때 바람처럼 데이니까 아프고 신발 데이니까 아프고 서치 이렇게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상이 안 그만큼 많이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통풍.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통풍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좀 통풍이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환자분들이 제일 처음 인지하는 거는 급성 통풍 발작이죠. 너무 방금 아픈데. 좀 전에 네. 말씀드린 발작. 그래서 환자분이 왔을 때 우리가 병력을 여쭤보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성들이 많잖아요. 그 비슷한 부분들이 보면 하루나 이틀 전에 회식을 뭐 했다든지 그래, 친구들 만나서 소주도 하고 삼겹살도 먹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너무 발가락이 아파서 깼다.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통풍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찰해 보고 통풍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통풍은 제일 잘 오는 관절이 엄지 발가락 아래쪽에 있는 관절이에요. 중족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한 90% 정도의 환자가 첫 번째 발병은 이 중족지 관절에 생깁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도 발목이나 무릎이나 팔꿈치에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발병은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요. 저절로 좋아지는데 문제는 재발할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게. 아, 강도 자체 아픈 강도가요? 그렇죠. 강도도 기간도 그다음에 재발하는 그 간격도 다음 재발 시기도 예, 갈수록 빨리 재발을 하게 되고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저도 듣기로 이제 통풍이 맥주,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걸린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그 운동 많이 하는 분들. 네. 그렇게 강도 높게. 네.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걸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부자병이라고도 한다고. 운동 많이 하는 분은 탈수가 문제가 됩니다. 탈수. 그래서 통풍을 일으키는 물질이 혈중에 있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게 농도가 높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땀을 흘리거나 하다 그렇죠. 수분이 보면 없으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할 때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통풍이 부자병이다라고 한 네네. 거는 이 중세 시대 때 그 당시에는 다 못 살지 않았습니까? 네. 서양에서. 그렇죠. 고기 먹기 쉽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맥주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서민들은 뭐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그런데 일부 왕이나 귀족들은 영양 상태가 제일 뭐 좋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기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요산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통풍이 그런 왕이나 귀족들한테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병이다. 또 다른 말로는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왕이 잘 걸린다고 해서 왕들의 병이다. 왕들의 병. 또 다른 보이네. 별명이 또 다른 별명도 있어요. 그거는 질병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네. 질병 중의 왕이다. 왕들의 병이면서 병들 중에도 왕이네요. 그렇죠. 아이고 얼마나 아프길래 이게 참 너무 요산이라는 물질이 네.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나 아프게 우리를 만드는 걸까요? 요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구성 성분인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퓨린. 네. 우리 몸에서는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나오고 이러는 과정 중에 세포 안에 있던 퓨린이 대사가 됩니다. 분해가 되는데 그 최종 분해 산물이 바로 요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요산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거는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어 가지고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혈중 요산 농도가 7mg/dL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6mg/dL 이하, 요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균형이 깨어지면 만들어지고 배설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깨어지면 이제 요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상태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통풍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데 그렇다면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통풍이 발생이 되는 건지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위험도가 어떻게 높아지는지 이런 것 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그 말씀을 드리려면 고요산 혈증하고 통풍하고 좀 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차이가 됩니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피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요산 수치가 높다. 네. 그 자체는 고요산 혈증이에요. 그 수치가 높아도 관절염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풍은 없는 경우가 있죠. 피 검사하니까 증상은 없는데 피 수치만 높은 상태. 그것을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요산들이 결정체를 이룹니다. 네. 그 결정체가 관절 안에 들어가면 관절염을 일으키죠. 그래가 관절이 붓고 아프면 그때는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요산 혈증하고 통풍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고요산 혈증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수치가 높을수록 통풍의 발병률이 더 올라간다. 비례를 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비례적으로. 역으로 통풍으로 진단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요산 수치를 지속적으로 잘 낮출 수만 있으면 네. 재발을 막을 수가 있죠. 막을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제든지 이게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치료 그리고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통풍이 정말 아프다고 하니까 관리 잘해야겠죠. 잘 관리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또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은요 이 통풍 발작 10년 전에 겪으셨다고 합니다. 자다가 보니까 낮에 아무런 무슨 뭐 상처도 없었고 뭐 이런 어디 받침대도 없고 이랬는데 그렇게 이 막 발등이 막 이렇게 막 팍팍팍 쑤시는 거대로 그렇게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병원에 와보니까 통풍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통풍이라는 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오신 지 한 10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발병한 지도 그러고. 그래 발병하고 바로 선생님한테 와서 딱 한 번밖에 아직 발병이 안 됐어요. 이야, 10년 만에 딱 한 번밖에 발병이 안 됐다면 정말 관리를 잘 하신 모양인데, 야, 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건 없으셨고. 네. 지금 보면 검사 결과는 다 좋으니까 약은 이대로 그래 드시면 되고요. 옛날에 찍은 사진들 봐도 지금은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보면 엄지발가락이 제일 잘 생기는데 그랬는데 여기 뼈 손상도 없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은 막 뼈가 손상이 오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기 아주 깨끗해요. 예, 저는 뭐 항상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10년이 제가 좀 넘었거든요, 선생님은. 아직까지 한 번 뭐 발병한 게 없었습니다. 예. 그 드시는 건 어때요? 시기는? 그렇게 뭐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 고기도 좀 좋아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고기도 좀 멀리 하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고기도 반찬처럼 먹어야 된다. 전혀 안 먹으면 안 되고 그걸로 그렇게 뭐 장조림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씩 저런 분이 계시면 의사 선생님도 좋겠다. 제일 처음에 오른쪽 여기 계실 때 예, 그렇죠. 네, 왼쪽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분은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생활 관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요게 뼈에 뼈 두 개가 만난 여기가 관절이거든요. 관절에서 염증이 생기면 막 어먼 물이 차는 게 보이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다음에 통풍이 심하면 여기 통풍 가루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깨끗하네요. 옛날에 맨 처음에 아팠을 때는 엄청 많이 아팠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 발병을 자다가 발병을 했는데 그게 특징입니다. 예,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이래서 통풍이라고 부르는데 맨 처음 왔을 때는 보통은 양말도 못 신고 와요. 예, 데이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런 소견도 없고 뼈도 깨끗하고 안에 통풍 가루도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절이 잘 되고 있네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 발병도 안 하고 이래서 아직 뭐 큰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선생님 시킨 대로 이제 뭐 꾸준히. 선생님이 어떤 거 시키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이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뭐 운동도 하고 물도 많이 먹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선생님이 지시를 해줘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고 있고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원래 담배 있는 건 입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관리가 잘 되고 정말 좋은 잘해야지요. 그래야 오래 안 살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관절이 붓고 아프고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거동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보면 아주 불편한 상태로 오세요. 겨우겨우 들어오시고 이러는데 그런 환자분을 치료를 해라. 한두 달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다음 방문할 때 문을 스스로 열면서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걸 보면 그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희열을. 그 순간이 아주
정말 의사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환자분보다 제가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제 그런 순간이 아주 보람된 순간이다.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통풍 관리를 잘하는 모범생 분의 영상을 좀 만나보고 왔어요. 이제 사실 통풍하면은 여러 가지가 물론 떠오르겠지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또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은데 있나요? 그렇죠. 예, 그 통풍도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을 파괴를 합니다.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장기에 침륜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신장, 콩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신장을 공격을 하게 되면 만성 콩팥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결석 아시죠? 요로결석, 요산결석 같은 것도 잘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통풍이 대사증후군하고 연관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도 고혈압, 당뇨 치료하듯이 꾸준히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안정된 수치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지 이러한 변형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참 이 통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맥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치킨. 그래서 이 치맥 좋아하면 통풍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성보다 남성 환자와 통풍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술 때문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왜냐면 또 여성들 중에도 이렇게 술 잘 마시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여성들. 예, 그것만으로는 이제 설명하기가 네, 조금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여성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죠. 아, 네. 에스트로겐이라는 네, 네. 여성 호르몬. 이 여성 호르몬이 신장에서 콩팥에서 요산 배설을 촉진을 시켜줘요. 어머나. 그래서 폐경기 전에 여성은 통풍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머, 우리 에스트로겐아 고맙다. 고마워, 수고가 많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폐경기가 아닌데도 뭐 요산 수치가 높다면 이건 사실 몸에 좀 문제가 있네요. 여자의 경우에는. 그렇죠.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효과가 떨어지니까 요산치가 올라가는 게 많이 관찰이 되는데 폐경기 전에 통풍을 만약에 진단받았다 이러면 다른 질환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콩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요산 상승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네. 자, 들어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술, 담배도 있고 그러는데 식이요법이 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맥주나 육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 좋은 거 말고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통풍의 식이요법을 얘기할 때는 통풍에 좋은 음식보다는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좋은 음식을 찾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한 치료. 그렇구나. 보자. 어떤 게 있죠? 어떤 건데요? 대표적인 1번이 술이죠, 술. 술은 요산의 배설은 억제하고 생성은 촉진시키니까 갑절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맞네. 술이 제일 안 좋다.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회식을 갔는데 나는 술 안 마시고 대신 음료수 마실래 이래가지고 사이다, 콜라, 뭐 주스 이런 거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량 음료에는 또 설탕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고과당 네. 그렇죠. 그런 고과당 콘시럽이라죠. 액상과당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러한 과당이 또 요산의 원료가 돼요. 그럼 이거 달달한 걸 먹는 게 좋나? 먹고 체푸는 게 좋나? 이게 중요하네. 둘 다 안 물을 해요. 마셔야 돼요. 아니 요새는 뭐 물을 마셔요. 제로 음료수도 있고. 네. 물을 마셔야 물을 되고 마셔야겠네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거 좀 회식 가면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육류 중에는 내장류가 가장 안 좋아요. 내장에 곱창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게 퓨린이라는 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부위가 돼서 내장류, 나머지 여러 종류의 육류도 다 부담은 됩니다. 조심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산물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조개도 안 좋고 그다음에 생선 중에서는 특히 등 푸른 생선들, 안 좋다고요?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 정어리, 네. 청어, 고등어 피해야겠네요. 그런 등 푸른 생선이 퓨린 함량이 높아요. 뭐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해주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몸에 좋은 음식은 당연히 채소죠, 채소. 채소. 예, 이제 과일도 몸에 좋습니다. 통풍에 좋아요. 근데 과일은 과당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조금 좋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함량이 별로 안 높죠. 대신에 섬유질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과일 과일은- 즙이나 착즙 주스는 좀 피해라. 그러니까 네. 농축시킨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좀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절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속상하네. 네, 이제 야채 채소 많이 먹고 조금 먹고 마음을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더 통풍에 좋은 음식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통풍에 안 좋은 안 걸 좋은 일단 다 음식은 피하고 봐야겠네요. 피해라.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니까요. 글절에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럴 때 통풍 환자분들도 단백질 섭취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제품.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은 그 안에 들어있는 락토페린이라는 단백질이 요산의 배설을 촉진시켜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이다. 통풍 환자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이렇게 식습관 좀 지키면 훨씬 그렇죠, 더 몸도 좀 그렇죠. 가벼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년 남성분들을 괴롭히는 통풍까지 제대로 알아봤네요. 저희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퀴즈 맞추시고요.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골 관절염과 달리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다음 중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부종, 보기 2번 관절 변형, 보기 3번 눈 다래끼 드리겠습니다. 아야. 사람이지. 이게 웬 말이야, 진짜. 저희 정말 퀴즈 선물 요즘 푸짐해졌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푸짐해졌다는 후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팅창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시고요. 저희 채팅창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친구, 연인, 가족 누구와 함께해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봄 더 만끽하시고요. 자,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